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 0.8% 상승해서 다시 2200포인트를 넘어섰죠. 항상 2200포인트 전후로에서 흘러내리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와 반대로 상승 흐름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다시 2200포인트를 돌파했고 코스닥은 1% 이상 상승했어요. 그래서 783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주가 흐름만 놓고 보자면 비교적 양호했던 하루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종목들은 오늘 다소 조용한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약 1% 상승해서 54,400원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요즘에 비교적 쉬어가고 있는 언택트 관련주 카카오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1%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약 0.93% 상승을 해서 32만 5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엔터주와 관련해서 좋은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상 중반부 이후부터 엔터주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SM,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4% 상승했죠. 오전장에는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이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JYP도 마찬가지예요. 약 6% 상승을 했고 SM과 동일한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YG, 항상 이 세 종목은 세트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면 다 비슷하죠.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를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번에도 비교적 크게 들어왔어요. 물론 기관도 같이 들어왔는데 일단 지난주에는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가 된 이번 한 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별로 좋지가 않죠. 이 부분에 있어서 원인은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수급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훨씬 양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카카오,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오전장에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종료되고 나서 확인해보니 다시 기관의 매도세가 더 짙어지면서 결국 순매도로 끝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직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엔터주, SM, 이 종목은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이 매수할 때마다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매수 주체를 확인해 보시면 연기금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JYP도 SM과 마찬가지예요.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때마다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이 점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SM과 JYP를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YG도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는 3만원 초반대에서 현재 오늘 시점에 39,650원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한 주간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급 조회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부터 16일인 목요일까지로 설정을 했고요. 먼저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레버리지와 ETF를 다 제외한다면 삼성전자가 두 번째인 것을 알 수 있죠. 약 2주 전만 하더라도 기관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순매도 상위권 종목이었어요. 물론 여기 보이는 카카오와 네이버도 같이 삼성전자가 순매도 종목 상위권이었는데 이번 한 주간만 봤을 때는 카카오, 네이버는 그대로 상위권에 있지만 삼성전자가 순매수 상위권으로 올라왔다 이 점을 알 수 있고, 오늘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면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럼 외국인을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2위가 LG전자, 3위가 현대차, 금호석유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금액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의 순매수 금액보다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현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크게 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언택트 관련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여기 수급적인 측면도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 빅스 지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리고 우측은 코스피 지수거든요. 여기 빅스 지수가 뭐냐면 미국의 S&P 500 지수의 옵션 가격에 향후 30일 동안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포지수라고도 하는데 주식시장의 흐름과 반대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 3월 중순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 절벽 밑으로 내려왔을 때 공포지수는 최고점을 달한 것을 볼 수 있죠.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최저점을 기록하였어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 빅스 지수를 봤을 때 주식시장의 공포감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위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코스피 지수를 한번 차트를 돌려서 빅스 지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거의 동일한 흐름인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상승하다가 눌러주고 다시 상승하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크게 하락하다가 6월 중순에 한번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동일한 흐름이에요. 그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 이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며칠 전에 삼성전자에서 애플의 보상금 1조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3분기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그 이상으로 나왔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받았던 보상금이 애플 측에서 지급한 마지막 보상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작년, 올해 이렇게 보상금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삼성전자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봤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던 상위권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충분히 55,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항상 대형주는 개인의 수급으로 올라가기 정말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반드시 받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없어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틀 전에 캡처를 해놓은 화면인데,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여드리냐면 지금 여기 55,000원 가격에 약 190만 주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천억이 넘거든요. 한 호가에 1000억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셨다면 중소형주는 물론이고 다른 대형주하고도 비교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호가를 올리기 위해서 1000억이 필요한데 정말 중소형주에 1000억을 투자한다면 몇 번을 상한가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는 물론이고 다른 대형주와도 비교해서 상승이 더디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 중에서 오늘 하루 거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래량 수하고 종가를 한번 곱해서 계산해 보세요. 정말 한 호가에 1000억이 걸려있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 종목을 한번 보시면 최고점을 찍고 나서 약 15% 내려왔어요. 이렇게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지난번 이렇게 구간 조정을 보였죠. 이 구간처럼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파동 형태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검색어 상단에 보니까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단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문 대통령 주식 양도세 논란에 개인 투자자 의혹 꺾어선 안 돼,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양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아직은 알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23년이 되면 주식 양도세의 대상이 대주주에서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2천만 원의 초과 수익이 발생이 된다면 22%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현재의 방침인데 굉장히 반발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주식 양도세가 22%나 부과한다면 굳이 국내 주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도세가 동일할 경우에는 세계 주식의 선도 시장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많은 투자자들도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세부 사항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보다 현재 주식시장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터주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소비재주와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엔터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냐면 어제 국무총리가 콕 집어서 얘기를 했죠. BTS 방방콘을 호평하면서 신한류 컨텐츠 규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된 종목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콘서트를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됐던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죠. 지금 BTS의 방방콘이 뭐냐면 지금 각 국가 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콘서트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장 콘서트보다 온라인 콘서트를 만들어서 이 온라인 콘서트를 보려면 입장권을 내고 시청하게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BTS가 이번에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을 진행을 했는데 무려 수익이 220억이 나왔다고 해요. 지금까지 콘서트라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게 콘서트라고 느꼈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온라인으로도 콘서트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BTS만의 성공이 아니라 BTS의 온라인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JYP, YG, 다른 연예기획사들도 소속 아티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생겼다는 거죠. 자, 앞서서 BTS가 티켓 수익만 22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5만 명 정도의 수용이 가능한 스타디움, 경기장이죠. 5만 명 정도의 수용이 가능한 경기장 기준으로 약 15회 공연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현장에서 가서 콘서트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원들을 모을 수 있고 더 빠르고 쉽게 수익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한 부분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알령 해제, 중국 소비재가 뜬다,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축으로 엔터테인먼트, 엔터주와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온라인 콘서트, 새로운 수익 모델이 생겼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TS뿐만 아니라 YG 블랙핑크, 지금 가장 핫한 국내 그룹 가수 중에 하나죠. 최근에는 오히려 BTS보다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가 4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전 세계 아티스트 중에 탑6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4,100만 명이 넘었었고 오히려 BTS가 약 1,000만 명 정도 적은 수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블랙핑크가 소속된 YG라든지 SM, JYP 그리고 다른 연예기획사에서 이런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더욱더 늘릴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로서 주가와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엔터주에 대해서 너무 소외감을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엔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무조건 매수하세요, 이런 의견은 절대 아니거든요. 제 생각과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생각도 덧붙여서 항상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지 온라인 콘서트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생길 수 있고 또 부각을 받는 종목들은 반드시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때문에 주식시장은 계속 자금이 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도 나아갈 방향이었지만 이 방향성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당겨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도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